자, 이제 둘째 시간, 둘째 시간입니다. 자, 전세권자 권리 이어서 볼게요. 일단 기본서는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들입니다. 권리. 자, 전세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갖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당연한 거죠.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객체가 또 부동산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전세권에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고요. 대항력이 있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 이것들이 다 뭐가 되죠? 준용되죠. 준용된다. 처음 듣는 말 아니죠, 그죠? 준용된다.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 청구권이 있죠.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권에서는 무슨 매수 청구가 있었죠?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었죠.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이거는 건물전세에서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건물전세. 토지? 건물전세에서. 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권리가 처분권이 보장되는 거죠. 처분권. 처분권이 보장이 된다. 자, 전세권자에게 처분권 보장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자가 있고, 그리고 전세권자가 있을 때, 을이 전세권자. 이때 전세권자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전세권, 이걸 딴 사람한테 그대로 넘기는 거. 넘기는 걸 뭐라 그러죠? 양도. 그죠? 전세권 양도. 아니면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한다든지, 임대차를 한다. 자, 또한 전세권에다가 뭐도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맞아요. 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자, 그리고 전세권에서는 전전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전세. 자, 이러한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 전전세가 가능하다. 자, 이런 걸 처분권이 보장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때 전세권자가 이렇게 전세권과 관련된 처분 행위를 할 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동의 필요 없습니까? 예, 동의 필요 없죠. 맞아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동의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갑이 을한테 담보를 한 거죠. 처분하지 마세요. 처분하지 마세요. 처분을 금지시키는 특약이 들어갔을 때, 처분금지 특약이 들어가면 이제 처분을 못하게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금지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지상권에서는 무효였지만 전세권에서는 이게 유효입니다. 차이가 있지요. 자, 1번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대항력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양괄호 1번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자는 신소유자이다. 자, 신소유자를 양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양수인, 혹은 매수인, 부르기 나름이죠. 그리고 전세금 반환 의무가 신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그 이유는
결국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승계된다고? 설정자 지위. 소유자가 바뀌면서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무도 양도인이 진다, 양수인이 진다. 양수인이 지는 거죠. 잘 안 그려지죠? 연습해야 돼요. 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에? 머릿속에서. 자, 을이 전세권자.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고 갑이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 그러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가 갑이다라는 것입니다. 갑, 소유자 갑. 자, 그런데 소유자가 갑에서 바뀔 수가 있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가리켜 지금 책에서 신소유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갑이 갖고 있었던 이 설정자의 지위. 이것이 병한테 그대로 승계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채무도 누구한테 승계된다? 병한테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을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병한테 청구를 하면 되겠죠. 자, 양괄호 2번 내려가서 물권적 청구권 확인하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2번에 상린 관계도 확인을 합니다. 이것들 다 준용이 됩니다. 자, 파란색 3번도 봅니다. 전세금 증감 청구.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 할 수 있어요. 근데 단락 셋째 줄에 증액을 할 때는 증액. 이거는 제한이 걸려 있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5%.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4번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316조 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 원상에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부속시켰던 물건들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누가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있는 거죠? 예, 설정자가 매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전세권자라는 거죠. 건물 전세권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하셨다는 거죠. 근데 설치한 물건이 기존 건물하고 합쳐졌어, 안 합쳐졌어? 안 합쳐졌어. 안 합쳐져서 뭐라 그런다? 부속물이라 그런다.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맞아. 에어컨이에요. 맞아요. 합격이에요. 에어컨. 그죠? 안 합쳐지죠. 안 합쳐지죠. 그럼 에어컨은 갑 거다, 을 거다? 을 겁니다. 근데 에어컨을 을이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을이 에어컨을 뜯어가려고 해요. 이때 설정자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야, 그거 뜯지 마. 뜯지 말고 뭐 해라? 팔아라.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죠?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을이 뭐 하려고 하니까? 뜯어가려고 하니까. 자, 반대로. 전세권자가 이 에어컨을 좀 팔고 싶은데 설정자 쪽에서 그냥 가져가세요. 설정자가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반대로 전세권자 쪽에서 아니 뭘 가져갑니까? 네가 사세요. 매수 청구 할 수도 있죠. 전세권자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라는 건 한 사람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다 가지고 이 사이에서 밀당하는 거죠. 밀당. 설정자가 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할 수 있다. 근데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를 할 때는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둘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요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동의받고 설치. 오늘 느낌 괜찮은데요? 동의받고 설치했을 때. 맞습니다.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했을 때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했을 때? 예, 설정자로부터 뭐 했을 때? 매수했을 때. 맞습니다. 매수한 물건. 이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전세권자 쪽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설정자가 행사하는 매수 청구든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매수 청구든 이 매수 청구권은 둘 다 형성권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일방적 권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강행 규정이죠.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부속 물건이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을 때 그때는 전세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일 때에도 같다라고 해서 요건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서 파란색 5번의 처분권 확인합니다. 자, 처분권에서 양괄호 2번 예외라고 돼 있는 데서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라는 거 확인합니다. 처분을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전세권자의 의무가 나오고 있죠. 전세권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의무가. 자, 전세권자 의무 첫 번째. 전세권자는 물건을 사용할 때 용도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용도대로 사용. 제멋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있죠.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게 전세권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뭐를 청구할 수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필요비. 전세권자 쪽에서 필요비를 청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청구 못하는 건 필요비를 청구 못할 뿐 유익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비용 투입하고 가액 증가 있었을 때. 그래서 밑에 309조를 보면 전세권자는 현상 유지 그리고 수선을 해야 된다. 밑에 310조 보세요.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2항에서 역시 또 나오죠. 지긋지긋하게 나오죠. 상환기간 허여. 이거 뭐가 떠오르세요? 유치권 뭐요?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넘어가세요. 자, 의무 두 가지가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 그리고 2번에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특수한 문제들을 볼게요. 400페이지 오세요. 자, 400페이지에 전세권 처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요. 먼저 306조 확인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타인에게 양도, 두 번째 담보로 제공, 세 번째 이어지는 문장에 전전세, 밑에 줄 임대할 수 있다. 요 네 가지를 묶어서 뭘 한다고요? 처분권 보장이다. 양도, 저당권 설정, 임대차, 전전세. 근데 뒷문장에 보시면 설정 행위로서 처분을 금지하게 되면은 금지가 된다는 거죠. 처분 금지 특약 유효다.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양도가 나오잖아요. 밑에 네모 2번에 전세권 양도. 자, 이걸 좀 설명할게요. 양도. 자, 당연히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권리를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인 상태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이때
을이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전세권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나와요. 자, 갑과 을 사이의 전세 계약이 현재 존속 중입니다. 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존속 중. 그럼 아직 전세 계약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전세금 달라고. 못 해요? 왜 못 해요? 안 끝나서. 안 끝나서 못 하죠? 못 하죠.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자,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지금 사용한 지 1년 됐어. 그럼 1년 남았잖아. 그럼 1년 뒤에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지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을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직 안 가지고 있다?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언제 확정돼요? 1년 뒤. 따라서 전세가 존속 중인데 전세권과 분리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따로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겠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딴 사람한테 넘기고 싶으면은 존속 중 말고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전세권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게 확정적으로 을이 가지는 권리죠.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그럼 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딴 사람한테 양도시키겠다. 돼, 안 돼? 돼요. 됩니다. 예, 만료되고 나면. 책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401페이지 위에 파랑 색깔 3번 보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양도. 전세권자가 거주하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양괄호 1번 원칙. 전세금은 채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고 전세권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허용 안 되는 거죠? 존속 중이라서. 왜 허용 안 되는 거죠? 존속 중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양도하고 싶으면, 분리 양도하고 싶으면은 존속 중이 안 되니까 언제 하시라고? 만료되고 나서 하시라고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야, 존속 중이지만, 비록 존속 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1년 뒤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예정이야. 그러니까 발생할 것을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양도하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냥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는 안 되지만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전세금을 빼가든가 말든가 하세요. 라고 어떻게 양도한다고요? 조건부로. 조건부 양도는 됩니까? 그건 된다고, 그거는. 조건부는. 그게 지금 밑에 예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세권 존속 중. 장래 전세권의 소멸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괄호 속에 설명이 나와 있죠. 기간이 끝나면 빼가라.
그죠? 몇 년 뒤에 빼가라는 거죠. 1년 뒤에 빼가시라고 그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자, 양도였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네모 3번 전전세입니다. 자,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내놓는 게 전전세겠죠. 자, 넘기세요. 자, 402페이지에서요. 전전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 범위 첫째 줄 전세금과 존속 기간은 원전세권의 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전세가 커야 된다, 전전세가 커야 된다. 원래 전세가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설정자가 있고, 자, 설정자 갑이 있고, 을이 전세권자, 원래 전세권자. 그리고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새로 내면은 얘는 이제 전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전전세권자가. 네? 병은 전전세권자. 그러면 을은 갑하고 사이에서는 전세권자죠. 근데 을은 병하고 사이에서는 을은 뭐가 되죠? 전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해 안 되세요? 갑하고 사이에서는 전세권자. 근데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을은 설정자죠, 설정자. 만약에 병이 여기서 다시 전세 또 내놓으면 그럼 정은 뭐가 돼요? 전전전세권. 전전전세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정과의 사이에서 병은 뭐가 돼요? 전전전세권 뭐가 돼요? 설정자가 되겠지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안 해도 되죠? 한 번 더 안 합니다. 전자 추가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병과의 사이에서는 전전세권 설정자라고, 설정자. 그럼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3억을 걸었던 거지, 3억을. 그럼 원래 전세금이 3억인데 을이 병하고 전전세 할 때, 요때 전전세금은 얼마를 못 넘긴다? 3억을 못 넘겨요. 병보다 을이 더 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계약을 할 때 기간을 3년으로 했어. 3년으로 했는데 을이 1년 동안 사용했고 남아있는 기간이 2년이야. 그러면 전전세 할 때 몇 년 안짝에서 해야 돼? 2년 안짝에서 해야지. 남은 기간이 2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전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전세권 소멸해, 안 해? 소멸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 어떻게 돼? 소멸하죠.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는 거죠? 왜 아는지 아세요? 감각이 길러지는 거죠. 네? 감각. 진짜예요. 자, 내려가세요. 자, 효과 내려가세요. 자, 효과 양가로 1번.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 원래 전세권 당연 소멸 안 하죠. 근데 양가로 2번에서는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전전세권은 소멸하죠. 자, 내려갑니다. 양가로 5번이요. 전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때는 원전세도 끝나고 전전세도 끝나고 다 끝났을 때 하는 겁니다. 전전세가 끝났어요. 그럼 병은 전전세금 받아야죠? 전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을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전전세금 안 줘요. 야, 너 전세금 안 줘? 빨리 달라고. 안 주죠. 그러면 전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겠죠? 경매 청구는 누구 부동산 경매 청구? 갑거를 경매 청구하잖아요. 갑거를. 맞죠? 그러니까 전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때는 전전세권도 끝났고 전세권도 끝났는데 을도 전세금 못 받고
병도 전세금 못 받고 둘 다 전세금 못 받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제발 이해되세요? 만약에 너는 끝났는데 난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못 빼주는 거는 나도 아직 갑한테 전세금 못 받아서 못 빼주는 거죠. 그때는 경매 청구 못 해요. 을도 끝났고 병도 끝났고 을, 병 둘 다 못 받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다고? 자, 동그라미 1번에서요.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다만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매권은 원전세권도 소멸 그리고 또한 원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그러니까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이 원전세권자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다 끝났을 때 비로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05번으로 넘어갈게요. 전세권 소멸입니다. 자, 소멸 사유는 다양하겠죠. 뭐 기간이 만료됐을 때 1번. 자, 2번에 혼동이 됐을 때. 자, 3번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을 때. 자, 경매가 들어갔는데 1순위가 현재 저당권자라는 거죠. 이러면 말소의 기준이 됩니다. 말소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고, 말소 기준. 그럼 다 끝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4번 설정자가 나가라 그럴 때 소멸 청구. 아니 왜 나가라 그러냐?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아까 전세권자 의무는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용도대로 사용 안 하면 그럼 설정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가. 그럼 끝난다고요. 그럼 끝난다. 내려갑니다. 5번 목적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부동산 부셔졌네요. 전세권 소멸. 6번 포기. 포기에서는 그걸 아셔야죠. 법률 행위라는 걸.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해야 됨.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317조 보세요.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 317조를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네, 동시 이행 관계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빼주는 건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전세가 끝났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 만료가 되었다.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우리 설정자 쪽에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도 목적물을 반환해, 반환 안 해? 반환 안 하지. 이 양자의 채무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라고요. 그럼 지금 누가 나쁜 놈이죠? 누가 나쁜 놈이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균형. 그럼 이때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경매 청구하려고 해요. 뭐를 청구하려고 한다고요? 경매 청구. 나의 경매를 받아라! 경매 청구한다고요. 경매 청구해, 못해, 이거? 못해요. 그죠, 못해요. 지금 못해요. 지금은 갑도 을도 둘 다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경매 청구 못합니다. 자, 경매 청구하려면은 갑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갑을 나쁜 놈 만들 수 있어요? 이행하면 돼요. 이행하면 갑은 안 하고 있어서 이행 지체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행 지체가 되면서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때 비로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방 빼고 경매 신청, 방 안 빼고 경매 신청. 방 빼고.
방 빼고 경매 청구해요. 방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힘들 수 있겠죠. 그죠? 매각되기까지 한 1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어디 가야 돼요? 1년 동안 어디 가요, 그러면? 뭐 찜질방 가야 되는 거예요.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방을 비우고 경매 신청한다고, 나는. 맞아요. 비워주고 경매 신청하는 거 비워주고. 값을 나쁜 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한 1년 걸린다고요. 그때 동안에 을은 그 집에 들어가 못 들어가? 을이 못 들어간다고요. 어디 가야 돼요? 찜질방. 예,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밑에 확인하세요. 405페이지 밑에 확인하세요.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경매 요건. 자, 괄호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워서 주인을 이행지체로 빠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값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요. 방을 빼버려가지고. 나는 했지롱?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단락 둘째 줄 오른쪽 보세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설정자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설정자를 이행지체 속에 빠뜨려 놔야 된다. 그래야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뒤로 넘기세요. 406페이지 오세요. 일부 전세 보겠습니다. 일부 전세. 자, 일부 전세 보기 전에 잠깐만요. 자,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이제 매각이 되겠죠. 매각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자,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을이 1순위 전세권자. 자, 을이 1순위 전세권자. 자, 그리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병이 저당권자. 자,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얘가 요렇게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멸해요. 경매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때 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전세권자 선택합니다. 옵션이 있어요. 옵션. 자, 전세권자의 선택 첫 번째. 계속 살래. 내가 갑하고 계약을 할 때 기간을 3년으로 약정했는데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남은 1년 동안 살 거야. 살 거라는 선택을 하는 거는 을이 대항력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대항력 유지.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하겠다는 건 목적물이 현재 경매가 됐고 경락받아서 주인이 바뀔 거 아닙니까? 주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경락이 되면. 그래도 을은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주인 바뀌어도 안 나간다고요. 그러면 대항력을 선택하겠다는 건 전세권이. 전세권이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하는 거지. 그렇다면 경락인에게. 예, 경락인에게.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승계가 돼, 안 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얘는 전세 끼고 경락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을은 정한테 전세금 달라고 하고 얘한테 돈 받고 이제 나가면 된다고요. 근데 다른 선택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의 다른 선택 두 번째. 나 나갈래 선택할 수 있어요. 나갈래. 그럼 여기서 을이 나간다는 선택을 한다는 건 대항력을 유지하지 않고 현재 병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우선 변제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병보다 을이 빠르기 때문에 을이 우선 변제로 전세금 받고 나 나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 선택을 했다는 거는 전세권이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소멸하지요. 그럼 요 선택을 했다면은 경락인에게 설정자의 지위가 승계가 돼, 안 돼? 승계 안 되는 거지. 전세권이 없는 그냥 깔끔한 상태의 목적물을 경락 받으시는 거죠. 요 선택을 하면 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을이.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을. 그죠? 그럼 뭐 자기 입맛대로 선택하면 되죠. 자기 입맛대로. 근데 만약에 그러면 갑이 소유자. 근데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는 거죠. 1순위 저당권자. 자, 그리고 후순위에 전세권자가 있는 거지. 여기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되면 저당권은 꼭 어떻게 된다고요? 꼭 소멸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저당권이 1순위죠. 목적물 경매됐을 때 1순위의 저당은 말소의 기준이 됩니다. 말소의 기준이 된다고. 얘도 끝나요. 이 경우 을은 선택권 없습니다. 병 소멸, 을 소멸, 다 소멸. 순서대로 돈 받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경매 신청을 했어도 현재 목적물 1순위는 저당권자죠. 다 소멸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선택권 없어요. 여기선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가 뭐예요? 순위 차이죠. 전세권자가 1순위 있었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밑에 꼬발이 있으면 이제 선택 못 한다고 이제. 돈 받고 나가야 돼요. 못 받아도 나가야 된다. 못 받아도.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406페이지에서 자, 406페이지에서 중간에 양괄호 3번 보세요. 전세 목적물이 경매될 때 저당권 전세권 경합 등기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다.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은 전세권이 빠른 거, 저당권이 빠른 거. 전세권이 빠르죠? 전세권보다 나중 저당이니까 전세권이 빠르지 지금. 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은 소멸 안 해.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겠다, 우선 변제를 선택했다. 그럼 소멸하겠지, 그럼.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요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 소멸해, 안 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기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배당 요구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매수인,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인수가 된다는 거다. 여기서 경락인에게 인수된다는 거는 설정자 지위승계를 가리키는 거죠. 설정자 지위승계.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1번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2번 저당권 존재입니다. 그럼 현재 1순위가 누구라는 거죠? 1순위가 1번 저당권이죠? 2순위가 전세권, 3순위가 2번 저당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저당권자 한 명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 상태. 맞나요? 요 상태. 그러면 누가 경매 신청하든 1순위 저당은 무슨 기준? 그럼 다 끝나요. 너도 끝.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고 순서대로 받을 돈 받고 빠이빠이 집에 다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지금 1번이 저당이라면서 1번 저당. 예. 1번 저당 그리고 전세. 2번 저당이면 저당권자 2순위 아닌가 이 말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1번 저당, 2번 저당이라는 거는 저당권 중에서 1번 저당권 1순위, 2번 저당권자가 3순위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 이상한 질문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헷갈리지 말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리고 위쪽에 양괄호 2번 일부 전세가 나오죠. 자, 요거까지 하고 쉴 겁니다. 일부 전세. 용익 물건들은 일부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 때 일부분의 전세 들어가신 거예요. 일부 전세. 집이 있었는데. 그럼 집이 한 개가 있는 거죠. 한 개가. 그럼 집이 한 개니까 물건 한 개죠? 물건 한 개. 여기를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 자,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집에 을이 전세를 들어왔어요. 근데 전세로 집을 빌릴 때 이 집 전부를 빌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방 한 칸만 할머니가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이제 방 한 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부 전세, 일부 전세. 일부 전세라고, 일부 전세. 주인은 할머니.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전세금을 안 빼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전세금 안 줍니까? 안 빼주시는 거죠. 이때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한다. 자, 첫 번째, 을은 경매 신청을 할 때 목적물 과연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겠냐? 전부를 경매 신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일부 전세라는 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이 이 집 전부에 있다, 방 한 칸에만 있다. 방 한 칸에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때도 전부 다 경매 신청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하려면 전부를 신청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부만. 방 한 칸만 경매 신청해야 되겠죠? 방 한 칸 경매 돼, 안 돼? 안 돼요. 방 한 칸 경매가 되면은 그거 낙찰 받으면 동거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부 경매 신청도 일부 경매 신청도 둘 다 안 된다는 거, 둘 다. 그래서 2순위에 있었던 저당권자가 저당권자는 전부 저당이죠. 일부 저당 그런 거 없지요. 그래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준 거예요. 내가 경매 신청해 줄게. 그럼 병이 경매 신청을 했으면 결국 이 집 같은 경우는 경락이 되겠지. 경락 받겠죠?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경락 대금.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때 현재 을이 빨라요? 병이 빨라요? 순위가. 을이 순위가 빠르죠? 우선 변제 받을 때는 경락 대금. 경락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문제없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일부 전세 같은 경우는 일부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전부 경매 신청. 그게 안 된다고. 다만 경매가 됐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위쪽에 핵심 판례 보세요. 핵심 판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일부 전세권자. 이게 바로 방 한 칸 전세겠죠. 자, 전세권에 기해서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는 방 한 칸 전세잖아. 자, 근데 내려가서 밑에 파랑색 3번. 파랑색 3번에서 양괄호 2번. 일부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죠. 확인하세요. 잘 확인하세요. 전부 뭐는 안 되지만 경매 신청은 안 되지만 전부 뭐는 된다고. 된다고. 잘 구별하시라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살아야 돼, 할머니하고? 계속 할머니하고 그 한 집에서. 예? 살아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을은요? 자, 이때 을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죠. 전세가 끝났으니까 을에게는 채권이 있는 거죠. 이 채권을 가지고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가가지고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걸 강제경매라고 해요. 강제경매 신청을 할 때는 목적물 전부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결문 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거하고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하는 거하고 다르겠네요, 이게? 달라요. 이런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매 임의경매라 그래요.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 임의경매. 임의. 근데 채권자가 판결문 받아서 경매 때리는 건 뭐라 그래? 강제경매라고 그런다고. 다르다고요. 절차와 효력이 다릅니다. 물론 강제경매가 조금 더 까다롭겠지만 판결문 받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버티면서 판결을 받아서 이제 경매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일단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필요가 없어요. 판결문 없이 자신의 권리로 곧바로 경매 신청하는 거. 그게 임의경매예요. 근데 판결문 받아서 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 강제경매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다. 무슨 경매? 임의경매죠.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임의경매죠. 원래 유치권자 권리가 있는 거거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문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럼 무슨 경매? 그럼 임의경매라고, 임의경매. 자, 전세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담보물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